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입을 따갑게 만드는 검은색 물인 콜라. 하지만 가장 유명한 탄산음료의 한 종류로 그야말로 궁극적인 공감각적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꼭 먹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콜라의 화학입니다. 콜라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코카콜라부터 경쟁자인 펩시콜라, 그리고 잉카콜라나 맥콜, 누카콜라 등 수많은 콜라가 있죠. 탄산음료로 범위를 넓히면 환타, 스프라이트, 미린다, 마운틴듀 등 색과 향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음료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코카콜라에도 다이어트 코크나 제로콜라, 체리를 비롯한 향 추가 콜라까지 여럿입니다. 딱 봐도 먹으라고 만든 콜라인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용품입니다. 피를 지우는데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찌든 때나 얼룩을 지우는데 콜라를 사용하면 좋다는 팁도 자주 들려옵니다. 콜라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청소에 사용할 수 있을지, 만약 가능하다면 콜라 속 어떤 물질이 청소의 핵심일까요? 가장 근본인 코카콜라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름에서 느껴지듯 코카와 콜라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코카는 남아메리카 서부에서 시작된 재배식물인 코카 나무의 잎을 뜻합니다. 그리고 콜라는 콜라 속의 식물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씨앗인 콜라 너트가 사용됩니다. 이 둘을 핵심 재료로 추출된 시럽이 최초의 코카콜라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달고 청량감 있는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콜라 너트에 함유된 테오브로민이나 카페인은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물질이어서 적정량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코카 잎의 핵심 성분인 코카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마약의 한 종류이며 국소 진통 효과도 있는 쓴맛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 코카콜라 시럽은 신경 자극 기능이 있는 약물의 일종이었으며 광고지에도 쓰여있듯 코카와 콜라 추출물임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두통치료나 신경과민, 우울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이었습니다. 초기 코카콜라의 광고는 주로 두통 해소가 가능한 맛있는 음료라는 데 초점을 맞춰 홍보됩니다. 코카인, 카페인, 테오브로민이 주성분이니 당연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쓴맛을 갖기 때문에 탄산수와 캐러멜, 설탕 등을 혼합해 달콤한 음료로 재탄생합니다. 당시는 코카인이 대놓고 두통이나 치통을 완화하는 약으로 홍보되고 판매되었을 시기이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의아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처음에는 약효를 바탕으로 홍보됩니다. 콜라의 정반대 이미지를 갖는 사이다, 즉 세븐업과 같은 투명한 탄산음료는 리튬을 첨가해 제작되었습니다. 리튬 역시 우울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구연산 리튬을 넣어 제조한 것이죠. 더 자세한 리튬 이야기는 원소 소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 해서 사이다가 멀쩡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카페인 등이 없어 아이들도 마실 수 있음을 강조했던 만큼 우유와 섞어 먹이면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특별한 칵테일 제조법도 광고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코카인의 중독성이 확인되고 음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20세기 초부터 코카인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1929년 마침내 완전히 코카인이 없는 제조법으로 코카콜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궁금하죠. 코카 잎이 여전히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된다면 함유된 코카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 코카인은 추출되어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혹시 누군가 중간에 빼돌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6년 프랑스 코카콜라 공장에서 815파운드, 곧 369.7kg의 코카인이 빼돌려지다 발견됩니다. 우리 돈 750억 상당의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도매가에 해당하며 소비자가로 유통 단계를 거치면 약 1조 1천억 원 정도입니다. 코카인은 제거되었으니 아쉽게도 청소에 도움을 주는 물질은 아닐 것이고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역시 청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커피나 초콜릿으로 청소가 가능하다는 팁이 남아있겠죠. 함유된 성분 중 당, 색소, 착향료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탄산 자체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의 새콤한 산미와 함께 보존력을 높여주는 인산입니다. 다른 탄산음료는 대부분 구연산을 사용하는데 코카콜라는 맛 때문에 인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도 특별합니다. 탄산과 인산,
이름부터 산성 화합물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산성도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인 pH를 통해 나열한다면 7보다 낮은 pH는 산성, 더 높은 pH는 알칼리성 혹은 염기성이라 부릅니다. 여러 탄산 음료의 pH를 측정해 본다면 콜라 종류가 약 2.1에서 2.2 수준으로 꽤나 높은 산성도를 갖습니다. 단맛에 가려져 인식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식초보다 더 시고 레몬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사이다나 환타 등 다른 탄산음료도 약간 덜할 뿐 여전히 산성입니다. 물이 7 내외의 중성 음료라는 사실, 그리고 pH 1당 10배의 수소 양이온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콜라는 물보다 1만 배나 더 많은 수소 양이온이 녹아있는 셈입니다. 탄산 음료들이 속한 pH 2에서 3 범위는 분명 세척에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세척 용품으로 널리 알려진 레몬즙과 레몬 껍질, 그리고 실제 세척용으로 제조되기도 하며 주방용품의 소독부터 탈취까지 많은 곳에 사용되는 식초를 고려한다면 같은 pH 범위를 갖는 탄산음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콜라의 첫 번째 세척 능력은 바로 산입니다. 여기서 콜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른 특징을 뜯어보겠습니다. 여러 명칭이 있지만 콜라와 멘토스의 조합으로 시작되는 소다 게이저라는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기포가 발생해 간헐천이 폭발하는 것처럼 콜라가 하늘 높이 치솟기 때문에 과학 실험으로도 혹은 단순한 재미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청소가 번거롭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죠. 소다 게이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매우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듯 싶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멘토스는 매끄럽게 코팅된 표면을 갖는 추잉 캔디 종류입니다. 맛도 향도 여러 가지인데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 본다면 매끄러운 표면도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품 제작에 완벽한 표면을 구현할 수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는 만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보면 여러 틈과 표면 흠집이 있습니다. 콜라 속 녹아있는 탄산이 멘토스의 수없이 많은 거친 표면에 달라붙어 이산화탄소로 빠르게 분리되며 기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일종의 핵 형성 자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비슷한 예로 콜라나 맥주 등 탄산음료에 굵은 소금을 넣으면 소금 표면에서 기포가 빠르게 발생해 수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발적이진 않으니 안전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멘토스의 맛마다 소다 게이저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도 있는데 함유 성분과 분자의 종류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코팅 표면의 거칠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트맛 멘토스보다 과일맛 멘토스가 더 작고 거친 표면을 가져 기포 발생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물리적 원리가 드러났다면 그 정도를 제어하는 것은 함유된 화학 물질에 의한 복잡한 작용입니다. 기포가 멘토스 표면에서부터 급격히 발생하는 것을 촬영해 검증했다면 그 다음은 물질 종류에 따른 반응 속도 차이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소다 게이저의 기본 레시피는 다이어트 콜라와 멘토스의 조합입니다. 과당이 함유된 기본적인 콜라가 아닌 아스파탐과 벤조산염이 함유된 다이어트 콜라를 선택하라는 것은 여러 선구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로부터 첨가물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니 조금 더 비교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탄산수와 아스파탐 등 첨가제를 넣은 탄산수의 비교입니다.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첨가물은 음료의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써 기포들의 유착을 방지해 더 빠르고 많은 양의 기포가 분출되도록 합니다. 여러 탄산 음료에 대해 같은 실험을 수행했을 때 50cm가량 솟아오르는 탄산수와는 달리 첨가제가 함유된 탄산 음료는 모두 1m 이상 분출됩니다. 특히 당 대신 아스파탐류가 함유된 음료들은 3m에 가깝게 솟아오릅니다. 맛과 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소량의 첨가로도 효과를 보이는 것은 레몬향 탄산음료에 함유되는 리나룰과 시트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기포의 양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의 기포 발생 수준은 꽤나 큽니다. 콜라는 멘토스 투하로 5만에서 30만 개의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을 때 다이어트 콜라는 240만에서 1400만 개의 기포가 발생합니다. 약 50배가량 더 많은 기포가 생겨나며 이는 폭발적인 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다 게이저가 재미있긴 한데 기포도 청소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혼합해 기포를 발생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기대만큼의 청소 효과를 일으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한 기포라면 효과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초음파 진동을 통한 기포 발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흔히 안경점 등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발생하는 수조에 안경 혹은 귀금속을 넣고 표면을 세척하는 작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기적인 진동을 통해 공명으로 기포를 발생시켜 점차 키워서 한 번에 터뜨리며 빈 공간으로 주위 물질을 끌어당겨 고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에도 사용되곤 하는데 진동의 기계적 효과와 충격파에 의한 기포 파괴의 열적 효과, 그리고 그 에너지에 주위 매질로의 전이를 통한 라디칼 생성 등 화학적 효과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이나 분자의 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에도 소노케미컬 메소드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포의 에너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터뜨리고 제거한다는 것은 일종의 청소와도 직결됩니다. 그 대상은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때 약물 전달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활용도 됩니다. 기포를 통해 세포막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질을 전달하는 등으로도 사용되죠. 만약 더욱더 강하게 기포를 발생시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로도 자주 이야기되는 탄소 동소체인 탄소 나노튜브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등의 물질을 더 작게 잘라낼 때 화학 반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포가 터지는 힘을 이용해 끊어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세기의 기포라면 청소 안 되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만약 탄산음료의 기포가 청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최대 한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료에 녹아있던 탄산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벗어나며 기포를 만들게 됩니다. 기포 내부는 이산화탄소이며 외부는 물이라 할 수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성질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물은 친수성 그 자체이며 물과 섞이지 않고 분리된 이산화탄소나 질소, 공기 등 거의 모든 기체들은 소수성입니다. 그리고 기름때 역시 소수성입니다. 표면에서 생겨난 소수성 기체 방울은 주위에 기름때 분자들을 끌어들여 물 위로 떠오르며 터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찌든 때가 떨어져 나와 청소 가능한 형태로 분리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극적인 효과를 얻긴 어렵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먹다 남은 김 빠진 콜라 대신 새 콜라를 이용해 청소를 해야 할 테니 그냥 청소용 세제를 구매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당분자에서 시작되는 코카인 합성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오늘은 콜라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또 다른 콜라의 사용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콜라에는 당분자가 함유된 만큼 유기물이 녹아 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고 이 탄소를 이용해 물질을 만든다면 탄소 소재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는 색소나 오염물질 등을 흡착할 수 있는 활성탄 제조입니다. 콜라를 수열 반응을 통해 구형 활성탄 입자로 만들 수 있었고 작은 크기와 높은 표면적을 갖는 만큼 매우 효과적인 흡착 제거가 가능합니다. 흑연을 그래핀으로 분리해내는데도 콜라가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독성 용매를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이를 피해 완벽히 친환경적인 그래핀 생산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물질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식물 추출물이나 당류, 생체 계면활성제 등이 적용되곤 했으며 아이리시 위스키나 커피, 차와 같은 실제 음료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코카콜라를 냅다 부어 그래핀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래핀 구조의 적은 손상으로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이 커질수록 비용이 상당할 테니 효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카콜라를 염화 주석과 고온 반응시켜 이산화 주석 꽃 구조를 만든 예도 있습니다. 이산화 주석이 기체 센서 개발에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인 만큼 콜라로 만든 주석 구조체로 기체 센서를 개발한 연구도 알려진 바 있죠. 결론입니다. 최고의 효율은 아니지만 콜라로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먹기 애매한 기간으로 방치된 남은 콜라가 있다면 버리느니 청소에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완전히 마르면 당분 때문에 끈적해지니 주의하세요. 콜라와 멘토스의 반응은 물리적 현상으로만 여겨졌지만 더 강한 폭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적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성 용액이라는 것 외에도 콜라의 이산화탄소 기포도 청소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론상이지만 말이죠.